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일하면서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요즘 자꾸 깜빡합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고, 방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심지어 어떤 분은 늘 다니던 길 한가운데에 서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떠올리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을 그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매일 식탁 위에서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조용히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은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력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기억력이 아직 되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서 아직 여기 계시고 아직 자신의 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뇌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는데도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는지, 그리고 우리 뇌가 끝까지 또렷할 수 있는지를 진짜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들어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아주 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오셨고, 어떤 분은 자신의 손주 이름조차 더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그들 중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이라는 성을 가진 72세의 한 어르신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달걀이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셨습니다. 달걀에는 단백질이 많고 콜린이 풍부하며 신경에 좋고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게 해준다고 믿으셨습니다. 하루도 거의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어느 겨울 아침, 그분은 극심한 혼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평소처럼 집 근처에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얼어붙듯 멈춰서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공포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저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늘 아주 잘 먹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달걀을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견과류나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조금 더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을하기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는 영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뇌는 그 영양이 실제로 신경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깨끗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저는 또 다른 한 분, 68세의 이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들과 함께 살며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학교가 끝난 손주를 기다리며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는데 그분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지우개로 제 기억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치료 경험을 통해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뇌는 심장이 심장마비 때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뇌는 피부의 상처처럼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뇌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뇌는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기억력 저하나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뇌 속 염증 수치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속 혈관이 수축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독소, 활성산소가 닫힌 방 안에 쓰레기가 쌓이듯 뇌 안에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뇌를 하나의 들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달걀, 비타민 혹은 어떤 좋은 음식도 모두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흙이 이미 쓰레기로 가득하고 잡초로 가득하고 해로운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뇌에 좋다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데도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염증 때문에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년 동안 뇌가 산소 부족 상태였지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주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지만 조용히 뇌를 조금씩 죽게 만드는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달걀을 너무 많은 설탕과 흰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흰 빵, 달콤한 빵, 흰 죽, 국수와 함께 먹거나 설탕을 많이 넣은 커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충분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몸은 아주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특히 뇌 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걀 속의 좋은 성분이 신경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성분이 지나가야 할 길이 이미 염증과 독소로 막혀버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정말 필요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달걀을 먹는데도 자꾸 깜빡합니다. 그것은 달걀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염증과 설탕, 그리고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손상된 혈관 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부엌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잊거나 문 앞에 서서 방금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제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정말로 늙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원인이 제거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또렷함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뇌는 영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뇌를 막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한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뇌가 갑자기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염증과 독소, 그리고 신경세포를 제대로 영양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73세의 김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머리가 멍하고 흐릿하다고 하시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잠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도 여러 번 잊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누구 이름을 눌러야 하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를 해본 뒤 저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뇌가 심한 염증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뇌를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걱정하고, 말하면서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를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아주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집이 매일 청소된다면 여전히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면 쓰레기는 가득 쌓이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며 결국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의 뇌도 똑같습니다. 뇌 속에는 과학자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 특별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것을 비교적 쉽게 치워냅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청소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혈액순환이 나쁘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쓰레기는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신경세포 사이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뇌는 점점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더 자주 잊어버리고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반응이 느려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고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신경의 연결은 점점 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진 뒤에야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때 변화를 시작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74세의 강 어르신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건강 프로그램도 보셨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를 배출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거의 3리터의 물을 억지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머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치매가 시작된 줄 알고 놀라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억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전해질 부족 상태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뇌가 아주 정교한 전기 신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몸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만 너무 많이 마시고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나트륨 농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 속의 전기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뇌는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전등과 같습니다. 전등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충분한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고 아주 싱겁게 먹고 고혈압이 두려워 소금을 완전히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지면 뇌는 느려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 치매가 온 줄 알았던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방법과 전해질을 다시 조절한 뒤 그분들의 머리가 훨씬 또렷해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큰 컵으로 맹물을 마시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가 아닙니다. 몸이 전해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억지로 계속 물을 마시지 않게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더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뒤 그분은 저에게 머리가 훨씬 덜 흐릿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어지럼증도 없어졌고 예전처럼 계속 깜빡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이나 음식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여러분의 입안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입속의 세균, 특히 잇몸 염증과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그대로 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72세의 정 여사님이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잇몸 염증이 있었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바로 아침 식사를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이를 닦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점점 더 자주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방금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분은 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보니 몸속의 염증 상태가 매우 심했습니다. 잇몸에서 나온 세균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세균들은 뇌의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었고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가 더 빨리 쌓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은 더 건조해집니다. 세균은 아주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신다면 그 세균들을 그대로 몸속으로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은 몸의 보호막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를 닦고 혀까지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적인 전해질이 약간 들어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셋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3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몇 주 뒤에는 머리가 훨씬 더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분들의 뇌가 더 이상 염증 속에 잠겨 있지 않게 되었고 세균의 공격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미네랄 부족으로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있는데도 기억력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뇌는 단지 영양만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72세의 한 어르신, 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한때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평생을 매우 원칙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시고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고 호두와 생선도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으셨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으셨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괴롭게 했던 일은 어느 저녁 아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다가 몇 초 동안 침묵한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그 자리에서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한 선생님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뇌는 여전히 멈춰가는 겁니까? 검사를 해본 뒤 저는 문제가 좋은 음식을 부족하게 먹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영양소들이 뇌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콜린이 저절로 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운반자가 필요합니다. 그 운반자가 바로 비타민 B6, B9, B12입니다.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콜린은 제자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뇌는 마치 건축 자재는 가득한데 일할 사람도 없고 트럭도 없고 자재를 옮길 길도 없는 집과 같아집니다. 한 선생님의 경우 검사 결과 심한 비타민 B군 결핍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의 흡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드시기는 했지만 몸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혈관의 해로운 물질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면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영양분이 신경세포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호모시스테인을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길 위에 진흙이 잔뜩 쏟아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막혀 있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달걀을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도 머리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생님께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 B를 정확히 보충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활성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달걀이 들어있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비타민 B가 함께 있어야 달걀 속의 콜린이 비로소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지방을 두려워합니다. 기름도 빼고 지방도 피하고 채소와 밥만 먹어야 심장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막은 점점 딱딱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이 도착하더라도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깨끗하게 먹고 아주 철저하게 절제하지만 얼굴은 늘 피곤해 보이고 머릿속은 언제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린 분들이었습니다. 한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름을 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기름진 생선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올리브유도 쓰지 않았고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기름기 있는 견과류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뇌세포막은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문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영양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변화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과 비타민 B와 함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스푼을 더 드시게 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은 기름진 생선을 드시고 식사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더하며 더 이상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혈관을 막는 것은 좋은 지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막는 것은 설탕과 흰 탄수화물, 여러 번 다시 사용한 튀김기름, 그리고 오래 지속된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매일 달콤한 빵, 국수, 흰빵,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지방은 신경세포를 더 부드럽게 하고 뇌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우며 염증도 줄여줍니다. 약 한 달이 지나자 한 선생님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자꾸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도 기억해내셨고 약속도 기억하셨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그분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주에게 카드를 써주었습니다. 손주의 이름도 기억했고 생일도 기억했고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들도 다 기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뇌는 갑자기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저 굶주리고 있을 뿐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전해질이 부족하고 좋은 지방이 부족하고 영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비타민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해주면 많은 신경세포는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잠을 아주 조금밖에 자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시간 자다가 깨는 분도 있고 밤중에 여러 번 깨는 분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자는 동안에야 비로소 뇌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낮 동안 뇌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밤에 여러분이 충분히 깊이 잠들면 뇌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과도한 단백질,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 쓰레기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76세의 최 여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곤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가장 외롭다고 느껴져서 일찍 잠들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분은 매우 빠르게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휴대전화를 들고도 누구에게 전화하려는지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고 책을 몇 쪽 읽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자녀와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했습니다. 침실의 불도 더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잠이 더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도 훨씬 더 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제대로 잠을 자야만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뇌는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늘 수면이 부족한 뇌는 또렷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비타민도 많이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늘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속에서 조금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습관들 대부분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깜빡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으면 머리가 느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 이름을 잊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잊고 방금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이야기조차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79세의 박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매우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매주 공원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그는 그런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단지 기억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잃고 대화도 잃고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잃고 결국에는 세상과 이어지는 연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고 계속 훈련하면 70세가 넘고 80세가 되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음식과 수면 외에도 매일 뇌를 깨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이나 신문을 꺼내어 약 10분 동안 소리내어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눈은 글자를 보고 입은 소리를 내고 귀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뇌는 그것을 처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몇 줄이라도 손으로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는 일을 적어도 좋고, 해야 할 일을 적어도 좋고, 오래된 추억 하나를 적어도 좋았습니다. 손으로 글을 쓸 때 뇌는 단지 보기만 하거나 휴대전화로 글자를 입력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손글씨를 자주 쓰는 어르신들은 기억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인지 저하도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였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진짜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오래된 추억을 함께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뇌는 단어를 찾아야 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오래된 장면과 감정을 다시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뇌에게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처음에 박어르신은 그런 작은 일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책 한 권을 들고 공원에 나가 몇 페이지씩 읽으셨습니다. 2달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머리가 훨씬 더 밝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손녀에게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모든 것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그 길을 다시 열어준다면 뇌는 아주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가 넘었고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다면 제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달걀 1개를 드십시오. 필요하다면 비타민 B를 보충하십시오.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끄십시오. 매일 몇 분이라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손으로 몇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들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일들이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의 뇌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또렷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여러분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여름날의 오후, 오래된 길, 혹은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단지 머릿속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식사하고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기억력을 훈련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머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최근에 많이 외로우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곧바로 고개를 저으십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울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식사도 하고 늘 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그분들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너무 바빠서 몇 주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사람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도 기억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살게 되면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 호르몬들은 염증을 늘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뇌는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필요합니다. 저는 81세에 이 여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제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는 것도 있고 날짜도 있고 어떤 날은 부엌에 한참 서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이제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좋았습니다. 공원에 내려가 이웃과 잠시 함께 앉아 있어도 좋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어르신 모임에 나가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단지 5분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15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분은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에 나가고 또래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딸이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더 많이 웃으시고 기억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운 마음은 뇌를 아주 빠르게 약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더 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은 약 한 알이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며 아직도 누군가가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름을 잊거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때 사랑했던 것들에 더 이상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당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있게 됩니다. 뇌가 지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더 숨길수록 뇌는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74세의 정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사였습니다.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고 난 뒤부터 그는 점점 모든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기억력은 매우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은 방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먼지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분께 뇌도 하나의 정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보기를 멈추면 잡초는 아주 빠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조금씩 가지를 다듬어주면 그 정원은 다시 푸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 동안 책을 읽기,
5분 동안 기억나는 것을 적기. 5분 동안 밖을 걸어보기. 5분 동안 오래된 음악을 다시 들어보기. 그 작은 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뇌 속에 하나씩 켜지는 작은 불빛과 같습니다. 하나의 불빛이 켜지고 또 하나의 불빛이 따라 켜지면 그 방은 점점 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2달 뒤 정어르신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공책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공책에는 매일 몇 줄씩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을 적으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주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잃는다는 것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병원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잎이 막 시들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2번째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숨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짐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했고, 수많은 길들을 기억했고, 수많은 날들을 기억해왔습니다. 오늘 그것이 지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작은 변화가 가진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달걀 1개, 조금 더 이른 잠자리, 오래된 친구에게 거는 전화 1통, 책 1페이지, 짧은 일기 1줄, 손주가 건네는 포옹 1번. 그것들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작은 것들이 기억을 붙잡아 두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다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손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평생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오래 살면서도 자신의 기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저는 제 기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